아이고, 제 고개 숙이나 잘 봐. 자,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대칭 이동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분명히 뭐가 조금 이동시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을 이동시켜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크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누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어떠한 점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도형들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에서도 어떠한 점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어떠한 도형들을 이동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형이라고 하면 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뭐 당연히 머릿속으로 먼저 드는 생각이 삼각형 아니면 뭐 사각형 이런 것들이 먼저 들겠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 고등수학에서는 도형이라는 개념 자체를 삼각형, 사각형으로만 다루진 않고요. 그냥 점들로 이루어진 거면 거의 모두 다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도형은요. 직선의 방정식 되게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차 함수까지 되게 자주 나오니까 이 도형의 이동에서 도형이란 뭐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2차 함수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을 너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이 도형 이동에 대한 원리를 잘 아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된다 이러한 원리를 조금 잘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도형의 이동 단원이요 굉장히 지금 수능에서 핫해요. 한 최근 2년 내에서 엄청 핫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아무래도 너네 수능 때까지는 계속 쭉 이어져 갈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형의 이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의 약간 조금 주된 공부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이요 수능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에서 여러분들 이제 당장 학년 올라가면 수원 수투에서 꽤나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평행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평행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요. 평행이동이라 함은 우리 그냥 좌표축에 우리가 생각하는 좌표축이죠. 즉 x축과 y축 의미하지 좌표축에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평행이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좌표축에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부르면서 자, 이것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우리 그림 그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요. 0,0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0,0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고 자, 이 점을 그냥 우리는 P라는 점으로 다음과 같이 놓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평행이동에서 나오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자, 평행이동에서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이제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뭐 이러한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과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X축의 방향으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너네가 X축, Y축 그려놓고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리죠. 이게 무슨 방향이야? X축의 이제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X축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걸 의미하면서 자, X축의 방향으로 X축에 평행하게 A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A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이면 이제 Y에 대한 양의 방향이겠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거는 Y축에 평행하게 다음과 같이 B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의미하면서 따라서 얘의 좌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A, B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따라서요,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자, 0,0이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0,0이라는 점이 a, b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 약속 하나만 하고 가자. 서술형 때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끼리의 약속. 내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다 적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요. 나는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기호 나오면 그냥 너네가 딱 아실 게, 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겠다라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우리끼리의 좀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매번 0,0이라는 점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반적으로요, x, y라는 점에 대해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그때의 평행이동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살펴보시면요, x에다가 a만큼 더하면 x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리고 y에다가 b만큼 평행이동이면 y에다가 b만큼 더하는 게 우리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행이동에 대해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다음과 같다. 어떤 x, y를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 하나만 보고 얘 몇 개만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좌표 설명서는요, 2,3이라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대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시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x 좌표에다가 1을 더해주시니까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니까 다음과 같이 써지면서 결론적으로 평행이동된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 또, 자, 어떤 x, y라는 점에 있어서요.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요. 자, 마찬가지로 x 좌표에다가 3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니까 x 플러스 3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면 y에다가 1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y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다 치고 내가 이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알았으니까 그럼 과연 이제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조금 원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시켜보려고 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요,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이라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형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면서 결론적으로 이 점들을 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또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a만큼 b만큼 a만큼 b만큼 죄다 다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점을 연결시켜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원이 나오면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서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원래 기존에 0,0을 중심으로 했던 원의 방정식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중심의 좌표가 a, b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x-az 더하기 y-b제곱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그것들의 반지름을 조사했을 때 원래 것과는 차이가 없더라.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어떤 도형에다가 조금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왜 도형이라 함이 이제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직선도 있겠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인 것처럼 수학적인 약속인데, 자 그러면은 어떠한 도형을 이렇게 점의 좌표처럼 x, y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요. 어차피 도형이라고 하는 거 잘 봐봐. 직선은 x하고 y에 대한 어떤 관계죠. 마찬가지로 원도 뭐 x와 y에 대한 관계고 2차 함수 또한 x와 y에 대한 관계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형에 대한 식을요. f의 x, y는 0이라고 써주고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얘가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 전부를 나타냅니다. f의 x, y는 0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이 표현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을 전부 다 나타낸다. 이걸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자, 이런 f는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과연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를 살펴볼까요? 봐봐. 원래는 x제곱이에요. x제곱인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x가요 x-a로 바뀌었고, 그리고 원래는 y인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y-b로 바뀌었어. 따라서 이렇다는 거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요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x 빼기야. 이번에는 빼기 x 빼기 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y 대신에는 y 빼기 b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춰 적겠습니다. 자, 도형 f의 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요 결론적으로 f의 x-a, y-b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행 이동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평행 이동 시키려는 대상이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인가,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인가를 꼭 꼼꼼히 따져주셔야 돼요. 왜요?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은 그만큼 더해주지만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은 그만큼 빼준 거를 대신 집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념들에 대해서 두 개를 잘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지금 하는 대상이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인지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인지. 알겠지, 바람아? 자, 그래서 연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대요. 자, 얘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평행 이동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점인지 도형인지 먼저 살펴보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도형이겠죠. 따라서 도형의 평행 이동을 사용하시면요 x 대신에 x 빼기 2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로 y 대신에요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을 넣어줘서 y 플러스 1을 방어하고 써주시면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의 방식을 그대로 전개해 주시면요 x 플러스 2y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 나오겠습니다. 얘는 뭔가 특이하게도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 시켰더니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모든 직선이요 평행 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얘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2가 들어가죠. 이거 더하기 y 대신에는 y-1 들어가니까 내가 이것들 그대로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평행이동하면은 기울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선에 대해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2차 함수를요.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야죠. 자, 그래서 그대로 써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으면서 이거 그대로 전개 좀 해보시면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x니까 없어지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6 넘어오면 플러스 8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이 되겠다더라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을 조금 잘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토대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적어 두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평행이동할 때 바뀌지 않는 것들 이렇게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평행이동할 때 바뀌지 않는 것들 그래서 먼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면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바뀌지 않냐면은 얘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가 동일해요.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든 그것을 평행이동하더라도 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바뀌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을요 평행이동 시켜도요. 원에는 이제 바뀌지 않는 게 있죠. 아까 하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은요 반지름이 동일해요. 원의 방정식은 아무리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2차 함수는요. 일부러 너네 헷갈리게 이렇게 좀 써볼게. 2차 함수는 뭐가 동일하냐면 2차 함수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2차 함수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게 뭐가 안 바뀐다는 의미야? 최고차항의 개수죠. 최고차항의 개수지. 근데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최고차항 개수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것만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최고차항은 무슨 역할도 하니? 2차 함수의 폭을 결정하는 역할도 해요. 폭이 클 때는 2차 함수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 폭이 클 때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큰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는 아무리 평행이동을 하더라도요 최고차항 개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평행이동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직선은요, 선생님 어떻게 평행이동해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얘는 정석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정석대로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하시면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넣으라는 이 소리요. 이게 그냥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원은요, 원에 대한 평행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원은요, 중심을 원의 중심을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 원의 중심을 나는 지금 원이라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할 건데 나는 원의 중심을 점에 대한 평행이동만 해서 바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x-1의 전체 제곱이고요. y-3의 전체 제곱은 7이라는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요. 이 원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원의 중심만 쏙 떼어 온 다음에 원의 중심에 대한 점에 대한 평행이동 하시면요. 그대로 더해주시면 3,6이 되죠.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3,6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에 대한 도형의 평행이동이고 이게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압도적으로 많이 쓸 거고 보통 이렇게 많이들 써요. 사실 원에 대한 평행이동 할 때 x 대신에 뭐 x-2 집어넣고 y 대신에 y-3 이렇게 집어넣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자주 쓰이니까 우리 원은요 중심을 점의 평행이동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보겠습니다. 2차 함수는요 얘는 어차피 최고차항이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뭐만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냐면은 2차 함수에 꼭지점 가지고 점의 평행이동 쓰시면은 금방 풀어줄 수 있겠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y 대신에 y 플러스 1,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뭐 찾아주시냐면은 2차 함수의 꼭지점부터 찾아. y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2 나오니까요. 이 꼭지점의 좌표를 1,-1로 점에 대한 평행이동 하시면요. 더해주니까 2 나오고요. 더해주면 1 나오고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2차 함수의 식은 최고차항 개수 동일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평행이동할 때 다음과 같은 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겠다더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간단하니까요.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6번에 982번 빨리 풀어보세요. 982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간단하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요. 어떤 동일한 평행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A'과 B'이라는 점으로 옮겨진대요. 자, 그럼 내가 이제 A라는 점이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냐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점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또 B라는 점이 움직인 걸 보면서 B의 Y좌표가 7로 바뀌었으니까요. 4에다가 3만큼 더한, 즉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된 점임을 알 수 있겠다. 근데 얘들이 다 각각 동일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니까요. 따라서 내가 구해주시는 A에다가 3 더하면 3 나오니까 A 값은 0 나오고요. B에다가 2 더하면 5 나오니까 B의 값은 3 나오죠. 즉 0,3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면 2,6 나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85번에 1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학교에서 여기 왔는데? 네? 학교에서 시험 보면 아니래? 자, 보겠습니다. 와.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이 평행이동 시킨 이 직선이요. 얘랑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조건을 조금 이용해서요.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얘에 대한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2 돼야 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얘가 어디서 만나? y축에서 만나죠. 그럼 우리가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은 뭐 얘네가 일치하는 경우 말고요. 직선이 최대한 만나려면 몇 점에서밖에 못 만나? 아무리 많아봐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즉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y축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 얘의 y 절편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하고요. 따라서 얘가 0,1을 지나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먼저 식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a와 b를 찾아줄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니까 x에다가 x-2, y에다가 y 플러스 1 대입해야겠다 하기 전에 얘들아. 하기 전에 내가 뭐부터 말씀드렸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면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안 바뀌냐면은 기울기가 안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금 당연히 a가 2인 거는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런 다음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대신에 y 플러스 2배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죠. 왜? 얘는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자, 얘가 지금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대로 전개를 해주시면요. y는 2x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되겠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는 b 마이너스 5가 1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구해주시는 b가 6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 곱해주시면 정답 12, 3번 나오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88번에 1번 할 건데 애들 잠깐 아직 풀지 마시고요. 988번에 1번 같은 문제 너네가 잘 한번 읽어보시고 딱 그 문제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20초 안에 풀게 너네가 생각하고 풀어봐. 988번에 1번이요. 문제 쭉 읽어보시고 먼저 머릿속으로 조금 길 좀 만들어놔. 길 좀.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 라는 길 좀 만들어주시고 딱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20초 안에 풀어봐. 20초. 자, 보겠습니다. 너네가 988번에 1번 풀 때는요, 딱 이렇게만 푸셨으면 좋겠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는 원에 대한 평행 이동이네? 그러면 뭐 가지고만 하면 돼? 원의 중심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평행 이동된 원을 C라고 했을 때 C의 넓이가 3x 플러스 4y 7은 0에 의하여 2등분 된대.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 C의 중심을 3x 플러스 4y 7은 0이라는 직선의 방식이 지나겠구나 해서 너네가 딱 써줄 식은 다음과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얘가 지금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a만큼이니까 2,a-2라고 써놓으시고 얘가 어떤 직선 위에 있냐면 3x 플러스 4y 7은 0에 있으니까 대입하시면요 6 더하기 4에 a-2고요. 마이너스 7은 0 해서 바로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식 쓰시면 큰일 나요. 우린 앞으로 1등급 맞고 1등급 맞으려면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얘들아 문제 풀 때 진짜 이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문제를 딱 읽고요. 대충 이런 문제는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겠구나 라는 루트가 조금 머릿속에 세워놔줘야 돼. 오케이? 그냥 막 휘갈겨 쓰면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풀면서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 9이에요. A는 오늘 나오겠습니다. 제가 5번에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91번 문제. 자, 마찬가지입니다. 991번도요. 문제 읽으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야겠다 그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후다닥 풀어. 근데 얘는 조금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루트를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
보겠습니다. 991번에요.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뭐 어찌고저찌고 평행이동 시킨대요. 그럼 평행이동 시키면은 일단 최고차함 계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차함수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한번 해보자.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려. 자, 그랬을 때 얘가요, 직선 y는 mx랑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PQ의 중점이 원점이래. PQ의 중점이 원점이래. 그럼 딱 이 생각으로 너네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되냐면은 나라면 이럴 것 같아. 어차피 2차 함수랑 직선과의 관계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방정식으로 했을 때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방정식을 근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단과 같은 그래프가 있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y는 mx랑 뭐 이게 이제 다음까지 거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요, x-1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런 다음에 중심의 좌표, 아니 꼭지점의 좌표 찾아주시면 1,-1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가 되겠다더라. 따라서 우리가 평행이동 시킨 직선의 관계 2차 함수는 y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이면서 최고차 개수가 1인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y는요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요 x제곱이고 플러스 2x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나오고 얘랑 y는 m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것들을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근이니까 그랬을 때 이것의 두근의 합이 얼마? 0이다.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m은 2가 나오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니? 이게 괜찮아요? 오케이. 하나,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고등수학 상했을 때 처음부터 2차 함수, 2차 방정식 관계부터 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되게 많이 다뤄. 그래서 이런 것들 너네가 딱 읽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겠다 라는 루트가 조금 세워지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칭 이동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실 때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냥 막 주구장창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충분히 읽어보신 다음에 아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네,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당연히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뭐라도 써보세요. 오케이?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내가 30대 딱 이렇게 공부했어. 첫 번째 때 그냥 문제 딱 보고 아 이렇게 풀어야겠다 풀어. 왜 안 되지? 뭐가 어디서 이상하지? 고쳐. 다시 풀어봐. 안 돼. 그럼 뭐해? 그냥 아무거나 써요. 진짜 아무거나 썼어.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러면서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 갈게요. 대칭 이동 가겠습니다. 이 대칭 이동이요 꽤 어려워요. 얘는 조금 꽤 어려워. 그냥 우리 평행 이동이라고 하면 그냥 축의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평행하게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기만 되면 되는데 이 대칭 이동은 약간 조금 평행 이동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하기 전에 대칭 이동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어.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은요 크게요 점 대칭 이동이고요 그리고
선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이라는 건 너네가 아는 직선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에 대한 특징과 개념을 너네가 완벽하게 알아야 사실상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야 다른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겠다더라. 자, 그래서 먼저 점대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P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자, 그랬을 때요. 내가 이 점 P를 어떠한 점 O가 있어서 O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점 P를 이 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구하여라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점대칭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봐봐. 원리는요. P에서 대칭 이동시키는 이 점 O까지의 길이를 그대로 쭉 이어요. 선분을 긋고 우리는 그 선분의 연장선을 더 그어줍니다. 연장선을 더 그어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연장선 위에 OP랑 같은 길이의 점을 똑 찍어주시면 이 점 P'이 점 P가 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점대칭의 원리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 다시 어떠한 점 P를요 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점 5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먼저 대칭 이동시키는 그 점까지의 선분을 그은 다음에 연장선을 쭉 그어줘요. 그랬을 때 OP랑 같은 길이의 점을 우리 연장선 위에 찍어주시면은 그 점 P'이 점 P가 5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첫 번째는 이 점대칭의 특징으로서는요, 내가 각각 이 P라는 점 그리고 O라는 점과 그리고 대칭 이동된 P'이라는 점은요,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다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대칭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얘가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인데 뭐가 하이라이트냐면, 자, 그러면은 이 O는 즉 P를 P'으로 대칭 이동시킨 이 점 O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점 O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점 P와 점 P'이에요. P와 P'의 중점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대칭 도형에 대해서 풀면요, 이 두 번째 개념을 정말 많이 이용할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을 정말 많이 이용해.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 하나 보면서 하죠. 자, 봐봐. 어떤 점 2,1이 있대요. 2,1이 있대. 자, 근데요, 얘가요 0,3이라는 점에 대해서 0,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시래. 자, 2,1이 0,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시래요. 그러면 너네가 뭐만 이용하시면 돼? 이것만 이용하시면 돼. 이 대칭 이동시키는 점은요, 얘랑 얘의 뭐라고? 중점이라고. 그러니까 자, 2 더하기 뭘 해야 0이 될까? 라고 하시면 여기 당연히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또 1 더하기 뭐 하고 나누기 2 해야 3 될까? 라고 하시면 6이니까 여기 5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점대칭의 점대칭의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3,1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얘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2,3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얘가 대칭 이동 시켜서 얘가 되는지 살펴보시려면은 그냥 이거 두 개의 중점 구하시면은 되겠다더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점대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 꼭 중점 개념을 이용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대칭 보겠습니다. 얘들 이게 어려워. 얘 진짜 어렵다. 잘 봐라. 원리는 어렵진 않은데요.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게 어려워. 자, 보겠어. 마찬가지로 어떤 점 P라는 게 있어서요. 내가 이번에 이 P를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대. 어떤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봐봐. 이 P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P라는 점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쓸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O라고 쓰면요. 내가 마찬가지로 이 PO의 연장선 위에 PO랑 OP'이랑 갖게 되는 어떠한 점 P'을 잡아주시면은 그게 점 P가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 된 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 그래서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너네가 문제를 풀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어떠한 두 가지의 개념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떠한 두 가지의 식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네가 직접 생각해봐. 이거.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 자, 이 선대칭에서는 내가 어떠한 두 가지의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요. 뭐 사실 얘랑 똑같죠? P와 P'의 중점. 오 라고만 하면은 아무런 쓸모짝이 없지. P와 P'의 중점 O가 어쩌다고 대칭 이동시키는 직선 L 위에 있다고. O가 즉 중점을 직선에다가 대입하시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P와 P'으로 내가 기울기를 구했을 때 자, 얘 기울기 곱하기 직선 L의 기울기 하시면요. 얘들이 지금 무슨 관계에 있어? 수직 관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것 또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랬을 때 얘 하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2,1이라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자, 얘를 그러니까 y는 2x 그다음에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그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2,1을요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일단 미지수 놓고 시작할 거야.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가 몇 개? 2개죠. 그러면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식 두 가지 세우려면은.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와 P'의 중점이 직선 L에 있다. 얘랑 얘 중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 중점부터 구하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2고요. 2분의 B 플러스 1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지.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2분의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3이라고 써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6이니까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라는 A와 B에 대한 식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A, B에 관련된 식 하나 더 찾아야 우리가 A, B 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울기 곱하기 얘의 기울기 하시면은 마이너스 1 나온다. 따라서 기울기 구해주시면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곱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분의 1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풀어주시면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A 마이너스 2가 되면서
a 플러스 2b는 4가 되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겠다. 따라서 a와 b에 관련된 두 가지 식 가지고 나머지 a, b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꽤 복잡해요. 이게 정말 쉬운 유형이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우리 선대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점대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고요. 자, 점대칭은요. 점대칭은 어떻게?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어. 그 말인즉슨 P나 O나 P 프라임 세 개 중에 두 개만 내가 뽑더라도 얘네들의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이 쓰이는 개념은 중점이 오다. 이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우리 선대칭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요. P와 P'의 중점은 직선 L 위에 있다. 그리고 P와 P'의 기울기와 직선 L의 기울기를 곱하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칭 이동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440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칭이동에서 점대칭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이제 선대칭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점이라는 것과 도형을 뭐 이동시켜 보겠다. 지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칭이동을 시켜볼 건데 어떻게 대칭이동을 시킬 거냐면 우선 이 점을 대칭이동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칭이동은 너무나 종류가 많아. 왜? 평행이동은 그냥 딱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대칭이동은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그러면 그 도대체 점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또 선대칭이니까 그 선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러한 대칭 이동 중에서 그나마 조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서요. 자, 얘가 x, y라고 다음과 같이 놓게. x, y라고 다음과 같이 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봐봐. 내가 먼저 이 점 P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냐면은 이 x축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려고 해. x, y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려고 합니다. 다 대칭 이동 개념 들어갈 거야. 봐봐.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우리는 먼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런 다음에 수선의 발 내린 만큼 연장선 그어서 길이를 똑같게 만드는 이 P 프라임. 이 P 프라임이 우리가 점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되면서, 자, 그랬을 때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선의 발 내린 건 얘는 지금 x, 0 되고요. 그 다음에 y만큼 그대로 또 내려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떠한 점 x, y를요 x축 대칭하면은 점의 좌표가 x, 마이너스 y가 되더라.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내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똑같이 y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시고 얘가 지금 x만큼 움직였으니까 그것의 연장선에 똑같이 x만큼 이동시키면은 자, 이 점. 이 내가 지금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되면서 그랬을 때 x좌표는요, y좌표는 똑같죠. 일단 y좌표는 똑같고 x좌표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x, y 다음과 같이 써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가 나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보겠습니다. 자, 이 px, y라는 거를 지금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려고 해. 그러면 이제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의 개념은 여기서 원점까지 쭉
이어준 다음에 그것의 연장선에 여기랑 길이가 똑같은 이 점. 이 점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P'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구할래요? 건아 이거 어떻게 구할래?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구할래? 형제 어떻게 할래 이거? 점대칭이요. 말해줬잖아 원리. 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요. 어떻게 구할래? 봐봐. 점대칭에 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어? 중점이요. 어떻게 구해? P 다시 중점.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중점이 뭐가 나와? 0,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입니다. 이걸 하고 봤더니 원점이 결국 뭐랑 똑같다?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 거랑 똑같다 했거든. 순서가 이거야. 그래서 점대칭에 대한 개념을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중점 가지고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은요. x, y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즉 x 좌표와 y 좌표를 전부 다 바꿔주죠. x 좌표와 y 좌표를 전부 다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y는 x 대칭이 있어. 이거를 그래요. 이건 한번 합시다. 얘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P라는 점이 A, B라고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P라는 점을요, 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고 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고 해. 혹시 이거 책 안 보고 이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처음 봤는데 얘가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우리 고등수학 하 때문에 이거를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말할 수 있어? 역함수 가지고 말할 수 있죠. 왜?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너네가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뭐 했니? X 좌표 대신에 Y 집어넣고 Y 좌표 대신에 X 집어넣었잖아. 그게 역함수였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이 A, B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거 두 개 위치 바꾼 B, A가 나와. 근데 그게 왜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선대칭이니까 우리가 선대칭의 개념은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여기에 연장선에서 길이가 똑같은 어떠한 P'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P'의 점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뭔지 몰라요. X, 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뭐해?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이 얘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요.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요. 없어지고 넘긴 다음에 정리하시면 X-Y는 B-A라는 XY에 대한 식 하나 얻을 수 있어.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대칭이니까 뭐? 기울기가 수직이다. 즉 A, B에서 X, Y까지 기울기 구해주시면요. X-A분의 Y-B가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따라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Y-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나오면서 그래서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XY에 대한 식 그대로 써주시면요. 두 개 더하면은 2X 나오고 두 개 더하면은 A 없어지니까 2B 나오고 그래서 X 값이 뭐가 나와? B가 나와요. 마찬가지로요. X가 B니까 Y는 당연히 A겠죠. 그렇기 때문에
a, b라는 점을 y는 x 대칭하면은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요. y는 x 대칭하면 두 개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우리 역함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책에는 없지만 사실 이거 증명하는 건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지웠어. 책에는 없지만 하나 더 조금 해주시면요. y는 x 대칭도 있지만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그래도 꽤 나와요.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위치 바꿔주신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두 개의 위치 바꾸고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중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것들만 조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 보통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은 전부 다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뭐에 대한 대칭 할 거냐면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할 거면서 여기서 내가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알려주고 넘어갈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도형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어떠한 도형을요 우리 그대로 똑같이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도형 좀 그려볼게요. 다음 같이 그려주세요. 다음 같이 이렇게 좀 그려놓읍시다. 여기다가 역함수 해야 되니까. 자, 먼저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가장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좀 시켜보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도형이라 함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으면서 결국 도형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을 다 x축에 대해서 죄다 대칭 이동 시켜주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점 대칭 이동이요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내가 전부 다 연결해 주시면은 결국 이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x축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은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조금 알고 싶어.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하면요. 여기는 a, 0이 되고 똑같은 길이 b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a, b가 되죠. 따라서 무슨 좌표가 바뀌어? x좌표 그대로 y좌표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좌표 그대로 y좌표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대칭 이동은 조금 외우기는 편한 게 결국 점 대칭이나 아니면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나 다 x축 대칭하면은 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돼요. 도형도 점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점 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를요 이번에는 여기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려고 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려고 해. 자, 마찬가지로요 이 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수직으로 내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수직으로 내리고 똑같은 길이만큼 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도형의 방정식을 내가 한번 식을 조금 써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a, b라고 했을 때 y좌표는 그대로고 이번엔 x좌표만 바뀐 거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f의 마이너스 x, y는 0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돼서 얘가 무슨 축 대칭?
어렵진 않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오늘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배울 절대값 함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지금 이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자, 봐봐. 그래서 결국적으로 내가 지금 한 게 뭐냐면은 x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대칭 중에서 무슨 대칭이냐면 지금 선대칭하고 있잖아. 선대칭.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선대칭의 특징은요. 선대칭의 특징은 지금 이 빨간색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원래 거랑 비교 좀 해봐라. 그러면 얘네는 지금 이 대칭하는 축에 대해서 결국 뭐 한 거랑 똑같아. 얘를 그대로 뒤집어 까올리면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미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데칼코마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대칭에 대한 모든 대칭들의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그리시면 된다? 이 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시면 바로 나와. 자, 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데칼코마니 하시면 바로 딱 찍힙니다. 또 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데칼코마니 하시면 바로 딱 찍혀요. 오케이? 그래서 선대칭에 대한 개념의 그래프는 우리가 데칼코마니로서 그리면 되겠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의 기초입니다. 기초.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의 기초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원점 대칭 해야 되죠. 사실 원점 대칭은 하기가 조금 두려워. 과연 나의 미술 실력이 원점 대칭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번 시간에는 망했어. 이번 시간에 잘 되는지 한번 봐야죠. 자, 원점 대칭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선대칭이 아니라 점대칭이죠. 그래서 점대칭의 이제 역할을 조금 써보시면은 점대칭은 항상 뭐였니?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까지의 길이랑 똑같게 되는 이렇게 쭉 일직선상에 이렇게 그어졌었죠. 또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은 여기 그려졌었고요. 또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은 여기 그려줘야 되고 길이 똑같은 여기 그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점의 역할을 똑똑히 하는 거죠. 중점의 역할을. 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것들의 점을 그대로 이어서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도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이제 원점에 대해 대칭인데 해봐. 저는 나의 미술 실력이 부족하여 이거는 너희들한테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어. 뭐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점 대칭은 어차피 우리 그 절대값에서 잘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y는 x 대칭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설명하면서 역함수의 그래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x, y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얘한테 궁금한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내가 구하려고 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뭔 대칭이냐면 선대칭이지. 선대칭의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그려주시냐면요. 우리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 fx, y는 0에 대한 그래프를요. 역함수의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 선에 대해서 그대로 데칼코마니에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대로 데칼코마니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쉽죠? 뭐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역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황당하게도. 자, 근데 우리가 황당하게도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이거다라고 하면 딱 끝내시면 안 되지. 뭐가 나와야 돼? 자, 이거 좀 보셔야죠. 봐봐. 역함수 그래프 왜 그리니? 역함수 그래프 왜 그려요? 건이 아니야?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이유요? 말씀드리면은 잠깐만 나 지워도 주기로 했는데 시간 안 나. 맛있는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이유 아는 사람? 뭐 사실 너네가 지금까지 역함수 문제 풀어보면 사실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봐봐요. 지금요, 내가 이 f의 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있잖아. 얘를 지금 y는 x에서 대칭했죠.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 이 노란색 얘가요. 얘가 지금 이 흰색의 역함수가 돼요. 역함수. 왜? y는 x 대칭이니까. 그랬을 때 한번 잘 생각해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지금 교점 생각해볼래? 교점이 어디 있어? 라고 보시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죠. 그쵸? 근데 자 문제. 그럼 원래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냐? 아니라 그랬지. 언제일 때만 여기 있다 그랬어. 증가함수일 때만. 원래 함수가요. 증가함수일 때만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데 왜냐면 지금 얘가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술 교과서에서 너희들 어떤 한 예 설명드리면서 감소함수, 2차 함수 이거 기억나 이거? 이렇게 지나갔던 2차 함수 기억나니? 이러면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그려봤을 때 얘가 만나는 점이 몇 개였어? 3개였죠. 어떻게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던 거 기억나니?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실질적으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1등을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감소함수 나오게 되면서요. 감소함수의 역함수와 원함수와의 교점의 개수 구하여라. 아니면 뭐 교점의 좌표 구하여라. 이런 거 나오면 너네가 직접 그래프 그려보시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는 감소함수. 감소함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의, 아니 역함수의 그래프를 꼭 그릴 줄 알아야 된다.